세상에는 이 오리지널이 있고 가리지널이 있는데요. 벤처로서 돈도 벌고 출세하고 이름도 떨치고 한때는 위인이었습니다. 교과서 열대 군데 올라갔던. 그런데 안철수가 되고 싶었던 벤처 근처에서 얼쩡하던 이 두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큰 돈도 아직 못 번 것 같고 안철수만큼 출세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이 둘은 롤 모델이자 꿈이었을 겁니다. 나도 저만큼 정치적으로 권력도 얻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자. 그래서 아마 이 분화방이 한마디로 랜턴을 켜놓으면 거기 달라들다가 타 죽는 것처럼 이 둘도 권력과 출세와 돈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허울뿐인 벤처 경력으로 안철수 흉내를 내다가 지금 신세가 고단하게 됐는데, 문제는 안철수도 지금 정치 생명이 이번에 간당간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가 과연 정치판에 들어가서 2011년 9월 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조금 더 당겨본다면 그 두어 달 전에 법륜 그리고 박경철과 더불어서 청춘 콘서트 한다고 돌아다닐 때, 그때 한마디로 서포터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용입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 보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안철수가 정치판에 전승 콘서트 시작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정치 인생 6년 만에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하다가 안하고, 그 다음에는 총선 때 당을 만들려 하다가 안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대선에 2012년 대선에 출마 선언까지 해놓고 등록하려다가 등록 당일 안하고, 그리고 문재인 뒀고, 그리고 지고 난 뒤 미국으로 투표하는 날 오후 6시에 비행기 타고 떠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2013년 3월에 박근혜 정권이 초장에 흔들릴 때 노원병의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2014년 3월입니까? 김한길이 당시 민주당의 대표 맡았지만은 친노한테 후달려서 대표 목숨이 단식하고 수염 기르고 시청 앞에 노숙을 해도 간당간당하니까 안철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그 전에 지자체 선거에 자기 정당을 만들겠다고 새정치연합이라고 당을 만들라 했지만은 당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김한길에 이 민주당에 공동대표 시켜준다니까 갔습니다. 그때 안철수는 자기 싱크탱크까지 만들고 정당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또 정당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대표직 맡은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서는 한석 더 돼서 어쨌든 잘 넘겼는데 7월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김한길과 대표를 쫓겨났고, 그러고는 문재인이 다시 당 대표직을 차지했다가 문재인도 곧바로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당내에 이제 물러나라 하니까 문재인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혁신위원회가 혁신이 안 된다면서 안탈의를 걸은 것이 2015년 말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이 있기 직전에 안철수는 탈당을 했고,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문재인 대표에게 지켰던 동교동 호남들이 같이 따라 나갔고, 그 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김한길은 처음에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썩 빠졌고, 안철수는 어쨌거나 끝까지 가서 말라 죽겠다고 끝까지 가는 강단을 한번 보여서 38석인가를 총선에서 얻고 호남에서 2석 빼놓고는 다 석권을 했죠. 그래서 안철수가 대권까지 가느냐 유리해졌지만은 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2016년에 탄핵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존재감을 다시 이 친노 친문에게 뺏기고, 그건 제야나 좌파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니까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때 7, 8%로 떨어져 있었는데 반기문이 들어가고 나니까 지지율이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뜨고
그 다음에는 안희정이한테 지지가 옮아가더니만 안희정이 이제 이재명이 다 문재인에게 지고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 안철수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에 불과하던 안철수 지지율이 15% 정도 가더니만 4월 12일 기점에서는 1대1 지지율로도 문재인을 더 이기는 지지율이 있었지만은 곧바로 한 보름 만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서 대선 때는 결국 22%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어쨌거나 안철수가 처음으로 끝까지 한번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했다. 그래서 자기에도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일부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서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욕한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원래 계엄 반대했는데 일이 될 줄 알고 어쨌거나 한번 막아보려면 안보를, 부패 척결과 경제개혁을 안보를 중심에 세우고 나머지 두 개를 옆에 달고 개헌을 전제로 모든 세력이 모여들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안철수는 너네가 내 도와줄라 하면 알아서 기어들어와라고 오만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이는 게 없었겠죠. 자, 내 지지율이 떴다, 너네들이 내 도와주러 알아서 기어들어오면 모를까. 너네들한테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념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고 이런 건 없다. 분명히 실패를 했죠. 혼자 먹으려고 저 양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때 안철수가 나는 그냥 개헌을 할게, 임기 단축해서. 그리고 나는 안보 문제는 확실히 한다. 호남표를 얻더라도 도리 없다. 그리고 부패 척결과 한마디로 사회개혁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고 나면 곧바로 개헌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직만 유지시켜주면 모든 것은 다 양보하겠다 하면 당시 상황으로는 안철수를 중심에 세우고 모든 문제들이, 나머지 세력들이 연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안철수가 아니죠. 결국은 3등 했습니다. 2등도 못하고.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이 그리 똑똑하다라는 안철수가 어찌 말하는 게 저 모양이냐, 사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은 자신은 보수 표 좀 얻어볼 거라고 해서 한때는 영남의 표들이 안철수한테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40% 가까이 간 거죠. 근데 순식간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좀 뜨니까 거의 제로섬이 돼버렸죠. 올라가는 지지율만큼 안철수가 빠져버렸으니까요. 다 알았는데 본인만 그리 될 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막판 선거 며칠 나가고는 뚜벅이 유세를 얼마나 걸어다니는지 모르지만 한다고 할 때 요 밑에 있던 두 사람은 지금 문준용 관련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안철수 입장을 왜 안 밝히냐, 침묵하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철수는 이 사실을 알았나 몰랐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안철수 카이스트 무슨 제자고 한 사람은 안철수가 영입한 1호 벤처인 아니냐. 근데 이 두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안철수가 모를 수 있냐, 또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 입 열어라 하고, 이제 당에서는 여태까지 안철수를 좀 비판했지만은 그래도 안철수가 필요 없다 소리는 안 했는데 이제 정계를 떠나야 된다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은퇴에 대한 직간접 주문도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요. 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 문준용 의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에 관한 치명적인 사안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 내용은 안철수 쪽으로서는 가장 호기심이 땡기는 부분이겠죠. 물론 제가 처음에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의 딸과 관련되는 유학 의혹도 지속적으로 문재인 측에서 2012년에도 이번에도 제기를 했죠. 쌍방이 자녀 가족 문제가 최대의 약점이었죠.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기울게 된 부분도 이 자녀 문제가 좌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자신의 그 딸과 관련된 의혹 문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덮는데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의혹 문제가 이렇게 땡길 만한 소재였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제기한 이유미, 이준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알았나 몰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끄리낌 없이 안철수가 알았냐 몰랐냐,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새 정치를 부르짖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안철수가 이제 그 정치 이미지에 자신이 영입한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구제 정치인도 하지 않는 이런 조작을 했다. 이건 김대엽 조작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의 안철수의 정치 생명이 지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국민의당 안에서 그동안 안철수 때문에 숨을 죽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자, 민주당과 통합하자 말을 못하던, 일부는 하고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내놓고 말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거의 노골적으로 안철수 이제 책임져라, 입장 밝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영남대 교수가는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교수가 또 혁신위원장까지 하시고 계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나흘째 문준영 제보 조작에 침묵하는 것은 법적인 정리가 되기 이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공격을 하더만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궁했던 건 뭐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답하지 않는 거 아니었느냐. 이제 안철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끌어들여서 비판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안 전 대표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 며칠 지켜보고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이나 지지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도 뭔가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안철수가 응답하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 놓아지고 있지 않느냐. 외부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참, 언론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흔들릴 때는 또 문준영 의혹을 이래저래 막 보도를 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 정권 초반에 힘이 실리니까 언론은 이제 앞장을 서서 이제 안철수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장을 서서 안철수를 비난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입장 발표 예고한 안철수, 정계 은퇴 아닌 국민의당 살리기로 방향 잡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안철수가 권력욕에 눈이 멀더니 아예 염치나 양심은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조작 연루자인 이유미가 일개 평당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안철수의 부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유미를 챙겼다는 말이 있고, 작년 선거 때도, 총선 때죠, 청년 여성 CEO 몫인 비례대표 7번을 놓고 김수민 의원, 지난번에 그 당 선거 자금 유용 등으로 곤욕을 치른 이 김수민과 경합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자, 민주당에서도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이것까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데려온 최고위원, 본인과 친분이 있는 유력 당원이 이런 일에 관계된 데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했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아니 입장을 밝혀야 된다, 검찰 수사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된다, 뭐 당의 문을 닫자, 민주당과 합치자, 안철수 정계 은퇴해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분분하고 있습니다. 별로 정치적인 내공도 없고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은 안철수가 사실 정치판에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 자리를 주기 싫으니까, 내지는 견제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저는 적극 물밑에서 지원하고 후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물론 그 말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때 TV 토론에서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 안철수를 이용해서 정치판에서 일종의 패를 두고자 한 한국의 재벌의 의도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언론의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던 안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 한국의 특정 재벌과 언론 세력 등등에 의해서 한마디로 대리인처럼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2012년 대선에서 협상이 되었으면 또 그쪽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상이 잘 안되니까 문재인과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마지막에 매우 석연찮게 후보를 갑자기 그만두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이 있는데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치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려다가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서 왔는데요. 자기 생각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냐, 안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첫 보고를 이 사람이 받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측근들과 방안을 논의하며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뜻을 밝혔다 하는데요. 근데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그래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발표하면 두 번, 세 번 입장을 번복하거나 추가 사과를 해야 될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는 원래 26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으로 사과를 할 때 입장을 내는 방향도 생각했지만은 주변의 말로 미뤘다고 하는데요. 당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밝혀지면 당 해체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이준서도 속았다라고 하면서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유미는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즉 이유미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아마 100%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면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로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 기소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도 별로 없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대선 끝났고 당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 은퇴 말고는 쓸 카드가 뭐 있겠냐. 근데 안철수 의원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분 의지가 대단한 분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정계 은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을 오히려 더 자기 중심으로 장악하기 위한 그런 성명을 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미가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받는데요. 어제 3시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은 문준용이 관련해서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조작하는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남동생도 지금 여기에 가담했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지금 이유미뿐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친구도 잠재적 피의자라면서 조만간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자체는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지금 안철수 자체에 대한 한마디로 정계 퇴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문재인 정권으로는
청문회 정국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정국에서 내주부터 이 결과가 정치판에 굉장히 시끄럽게 될 상황이고, 대통령이 귀국하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청문회 때문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사당이 송영무 등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낙마가 나올 경우에 전국 주도권을 이제는 놓치는 상황, 즉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지금 정권 반대에 서고 있는 국민의당을 한번 완전히 흔들어서 국민의당 자체를 야당이 아닌 여당의 협조자로 만들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타이밍이 지금이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문제, 즉 국민의당의 이유미, 이준서 등에 의한 지금 제기된 문준영 이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 의혹 조작에 대해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과는 별개로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두 친구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문준용은 지금 완벽하게 정의롭고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항상 그러하던 가진 쪽에 힘 있는 쪽에 붙어서 편을 들듯 지금 이유미, 이준서가 이상한 의혹에 연루됐고 안철수가 그래서 지금 정계 은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문준용은 정당했다. 문준용에 제기된 모든 의혹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유미를 안철수 최측근이 소속된 로펌이 변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여권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패를 지었고 안철수 의원은 백철 간두에 내몰렸는데 항상 일들이 그러하듯 적정한 선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들었을 때는 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몰리더니만 이제 한 건을 해서 좀 개혁이 덜 될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